안녕하십니까. 정합시다 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종자집 2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수업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 먼저 이 책을 좀 잘 봐주십시오. 작년 5월달에 나온 이 종합시다 마키론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달에 세상에 나온 이 범어 천자문과 범당 소식 주석도 함께 이 책이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희경 선생님께서 한국에 몸소 다녀오셔서 이 소중한 제 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드디어 책이 왔고요. 우체국으로도 뭐 책을 보낼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우체국으로 이용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이렇게 책이 오고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니 상당히 또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수많은 나날들과 또 이 책을 집필을 하고 또 거기에 달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을 헤쳐내고, 원고를 마치고 다시 또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또 어려운 숱한 과정들을 속에서 또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튼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또 큰 힘을 주셨던 이 골장 선생, 이 건강TV를 운영하고 계신 김태수 선생님과 우리 또 실다막 세상의 선생님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은 아마도 이 책은 그냥 제 노트북에 그냥 저장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책이 세상에 나오고 또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많은 이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들, 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저에게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이 부분이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 학문이 또 한 단계 나아가고 천자문의 이 종합시도마개론과 천자문, 범어천자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저의 학문의 벽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그 벽들을 넘어서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실타막 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인 이 범어 창명이 이 범어 천자문 그 범당 수집 주석보다도 더 훌륭하게 우리 독자들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또 기쁜 마음으로 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실타막이 미미한 우리 한국의 현실이지만 언젠가는 이 실타막이 융성해질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 이 소망을 담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이 금강희보살입니다. 금강희보살. 이 즐길 희자를 써서 이렇게 금강희보살이고요. 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알파벳 글자도 좀 잘 봐 주시고요. 또 여기 보이는 이 가장 아름다운 글자, 이 실단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징선호상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이 종자집의 작품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원작에는 이 검은 글씨지만 이 원작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황금색의 색깔을 좀 입혀서 글씨를 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집의 아름다운 이 작품, 이 글씨를 보는 그런 즐거움과 또 글씨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들면서 그런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실담 문자 또 실담 범자에 대한
애정이 더 가게 되고 공부가 상당히 더 즐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호에 대한 이 알파벳의 음가에 해당되는 이 다양한 문자를 좀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자주 보시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선보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대바나가리의 이 문자로 이렇게 호의 글자를 썼고요. 실단 문자를 익히게 되면은 이 실단 문자에 대한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글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 마찬가지로 이 글자에 대한 비밀도 똑같이 이 여기에 있는 이 법칙, 여기에 이 글자로 이렇게 오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기 오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점 두 개가 여기 H의 밑에 있는 점을 마찬가지로 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고요. 여기가 이제 이 대반다가리의 글자, 이 두 번째로 아름다운 이 문자인 이 란찰제의 문자입니다. 동문은통에 나오는 이 실담자모로 나오는 이제 천축자모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문자가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의 란찰제 문자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이 표시, 여기에 있는 이 표시와 단음의 실담자 여기에 있는 문자가 똑같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장음의 이 아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글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점 두 개로 표시를 했는데 란찰체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표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점 두 개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를 우리가 깨침으로써 다른 문자의 이 문자를 보는 안목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T변 문자입니다. 세 번째로 T변 문자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표시가 O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O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두 개가 H에 점이 있는 이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싱할라 문자입니다. 이 싱할라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이 O의 표시를 하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점 두 개로 또 이렇게 이 H자 밑에 있는 점을 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방글라데시의 이 벵갈리 문자를 좀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벵갈리 문자도 이렇게 앞에 나오는 이 표시와 여기 있는 이 표시로 O의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 두 개로 이렇게 H자 밑에 점을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담자의 문자가 후대에 미치는 그 영향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줄로 보면서 우리가 또 이해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선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실담 문자를 완벽하게 이렇게 깨우치게 되시고 또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학문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또 그 학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 바꾸게 되면은 당연하게 한국에도 실담하기 융성하게 되고 한국이 또 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밀교 대사전에서 따로 이 금강이 보살을 찾았습니다만은 이 금강이 보살 대신 이렇게 금강희희 보살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 대사전에
112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바즈라 라시라고 되어 있죠. 바즈라 라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책에 따라서, 문헌에 따라서 약간씩 표기가 다르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 바즈라 라시를 한번 실단 문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즈라를 써주시고요. 자, 라의 이 장음입니다. 라를 써주시고, 장음의 아를 써주시고요.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이에 이 장음입니다. 이가 장음이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바즈라 라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따로 뭐 팁의 문자 팁에도 사전에 찾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이용하고 있는 신편 대장 전주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 금강이 보살을 찾아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즈라 라시아입니다. 바즈라 라시아 이렇게 이 BA로 되는 게 특징이죠. BA가 특징이고요. 이렇게 장음의 라가 이렇게 아래쪽에가 이 표시가 붙어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야, 사와 약 앞에서 이렇게 스야의 글자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빨리어 사전의 이 문자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전에서 이 즐거워하다, 이 즐길 희자에 대한 그런 글자를 찾다 보니 이렇게 라라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싱알라 문자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바즈라 라라티를 잘 봐주시고요. 이 명의를 보면은 이렇게 본명으로 바즈라 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음역 성이 이렇게 이 바즈라 라시 이게 이제 이 모든 한자는 이제 실담자 발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담자 그 발음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주면은 훨씬 더 공부가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약술 금강정 유가 분별 성의 수중 법문에 운하면은 이걸 줄여서 이렇게 성의 경어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을 하기를 유금강 희희보살 가지고에 말미암으면은 이렇게 어수용법 이렇게 그 용법을 이렇게 이제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 수용법에 의해서 이렇게 원만 쾌락하고 이렇게 득수용 지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자재를 이렇게 관자재 할 때 관자재 보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자재, 이렇게 지자재를 이렇게 수용하는 것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밀교 대사전의 이 종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 호흡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우리 봤던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하를 써주고 단음의 에와 또 장음의 아를 써주면은 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점 두 개를 찍어주시면은 호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위 환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환희를 뜻하는 것이고요. 혹석위 이거를 이제 풀면은 원리제법의 이 인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뭘론자 이별할 이자니까 이 제법 인과를 이렇게 떠나고 멀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구경 대환이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찾을구 마침내 이거를 이제 대환이를 이렇게 찾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요. 이 삼매야 회의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쓰기를 이 t라고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타를 쓰고 단음의 이를 왼쪽에서 쭉 내밀면 이렇게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게 진언지 최후의 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진언의 마지막 글자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요. 혹 이렇게 이 석을 하게 되면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이렇게 써지는 이 타는 이렇게 가틀려가 두 개인 여여의 의미가 있고 앞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단음의 이는 삼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평등 평등의 대락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강계 7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보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를 보면은 이렇게 바즈라 라세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표기가 다름을 알 수가 있지요. 실담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파란바탕에 노란 글씨는 이 대바나가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바즈라까지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 바즈라를 써주시고요. 라를 써주시고 장음의 표기를 해주시면은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무것도 붙지 않는 일반 사이에다가 단음의 A를 붙이면 되겠죠. 왼쪽 위에다가 살짝 해줘서 이렇게 바즈라 라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바즈라 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세를 적어 놨고요. 이 미로를 보면은 이렇게 이 보경 금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작을 보면은 이렇게 보경자가 써지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다는 표시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 표시가 그냥 보경을 이렇게 두 번 말을 한 것인가 보경인가 생각을 했다가 밀교 대사전을 찾아보니 보경 금강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강의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경 금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종자는 똑같이 이렇게 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태장 제존 종자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장 제존 종자 복금강계의 작품이고요. 경도의 동사의 이 관지원의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계 제존 종자에 이런 글자가 나와 있고요. 좀 독특한 필체로 이렇게 호우라고 적어져 있고 여기서는 이제 희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 금강이 보살을 좀 대장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대만의 임검영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신편 대장준지를 이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설 대마리지 이 보살경에 보면은 이렇게 따로 이제 주명은 없지만 신편 대장전주에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희희 진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 대장경에 보면은 이제 불설 대마리지의 보살경에 보면은 여기 이제 내용이 좀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송진언이 이렇게 이 진언을 다 외우고 이거를 마친 다음에 이수작 금강곤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으로 금강곤심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손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 이 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아마 이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금강희보살 이렇게 이 금강희보살을 생각했고요. 부송차진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진언을 외웠다, 송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바즈라, 이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라가 인이죠. 라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십담자는 없습니다만 이제 밀교 대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즈라 라스에 되어 있고요. 뒤에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지금의 배우는 동자 호후라는 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여기 있는 글자 그대로 바즈라 라스야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담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옴을 써주시고요. 바즈라, 장음의 라니까 장음을 표기해 주시고 스예입니다. 사와 예가 결합된 글자니까 자 먼저 사를 써주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 야를 써주신 다음에 단음의 예를 위에다가 살짝 써주시게 되면은 바즈라 라스예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대만의 임금영 선생님께서 쓰신 위대한 작품인 이 신편대장전주를 이용을 해서 한만몽장 사차벽 대장전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바즈라 라스야 이 BA로 이제 적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알파벳을 보고 이렇게 이제 구현해 보면은 이 대바나가리로 문자로 이렇게 바즈라 라스야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팁의 문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란찰제의 문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맞춰 실담자를 한번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옴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간 배가 나온 것처럼 써주셔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쓰면 바지라가 됩니다. 그리고 자 라를 써주시고요. 사를 써주시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야를 써주시면은 바즈라 라스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여기 있는 실담자 문자, 또 여기 있는 이 대바나가리, 또 티벳 문자, 알파벳, 란찰자까지 해서 여기 이렇게 5개의 이 문자로 이렇게 우리가 이 작품을 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담의 학문이 이만큼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리지널의 이 4차벽 대전 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만주 문자와 한자, 몽고 문자, 이 티베 문자의 작품을 우리가 대하고 또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자, 첫 번째 글자가 이렇게 이 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옴을 되겠고요. 이 두 번째가 이 BA입니다. 자주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보면 이제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글자가 드랍니다. 자, 이렇게 바지라가 되겠고요. 다음이 이 란데 장음이죠. 장음이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팁의 문제에서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조그만한 이 표시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시가 장음의 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이 마지막에 글자가 이제 이 스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실담자, 이 팁의 문자의 야의 표시가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런 표시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옴 바지라 라시아를 이렇게 이 4차 합벽 대장전제 작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이 팁의 문자로 이제 이거를 표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아까 보여드렸던 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옴 바지라 라시아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렇게 옴과 또 이 두 번째에 이렇게 바즈라, 세 번째 이렇게 라시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제 이 아름다운 이 4차벽 대장전지 작품을 보는 것도 상당히 이 경외감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글씨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 대정신수 대장경의 이 도상부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금강계 구의 대만다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도상의 이 번호가 415번에 이렇게 금강희보살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정자의 글씨는 없지만 여기다가 살짝 조그맣게라도 이 정자에 이제 글씨가 들어가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라는 글자가 여기 작품 소개가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작품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이 동국정원에서 이 즐길 희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희에 특별하게도 이렇게 평성과 상성과 거성애가 이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되는 글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좀 특별한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로 이 훈몽자이라든지 신중유합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자르주석과 전어편에서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74페이지의 이 자르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요희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희를 즐긴다 그러죠. 요희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희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유야, 놀다는 뜻으로 유야, 또 유희, 이렇게 이 또 아름다울 미자를 썼고요. 미야, 이렇게 이 걸비, 이 주나라의 거랑의 비인, 이렇게 보통 말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매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희, 글자 희자가 있죠. 그리고 이 전어편에 보면은 상권 23페이지에 이렇게 아름다울 희죠. 아름다울 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미야, 희야, 또 유야인데 여기 유자가 이제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글자가 좀 물수변이죠. 여기 글자 똑같은 글자인데 표기가 이렇게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은 이 지자가 운이고요. 이 걸비, 이 걸의 왕의 이 비인 매희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여기 있는 종이지자가 운입니다. 그리고 이 기쁠희랑 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쁠희랑 통하고 또 이렇게 이 아름다움인 이렇게 미자, 아름다움 자태의 모습이겠죠. 미자, 이렇게 오는 이 치가 오은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 자르주석의 유의희를 봐서 그 유의 글자를 보고, 유의라는 글자를 보고 이 작품의 글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석보 제13권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천강 직고 대 13으로 되어 있지요. 이 기 28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제 이 곧 이 좌로셔 미러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뜻이죠. 이 즉제 좌로셔 미러 옷 고치고 옷을 이제 그 옷매를 고치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오란 어깨 매받고 오란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벗고 오란 무릎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꿇어서 한 마사마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합장하야죠. 이렇게 히읗이 두 개가 있는 특별한 표기입니다. 이런 표기들은 잘 봐두십시오. 이 합장하여 몸을 굽혀 공경하사바 이 조난할 우러러 보사바 이렇게 이 조난할 우러러 보사바 살보대 이렇게 말씀하되 우리 중에게 위두하야 우리들에게 우리가 중이인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다는 수겠죠. 위도 가장 이제 나이가 많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에게 이제 으뜸인데 그 중에 으뜸인데 이제 나이 다 늙을세 나이가 다 이제 늙어서 하마 멸반할 득하야 맞들 일이 없어라 하고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열반을 이제 거의 이제 얻었으니 맡을 일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옥따라 삼보대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옥따라 삼보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장을 읽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옥따라 삼막삼보대를 이렇게 이 나웨야 구티 아니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옥따라 이 삼막삼보대를 다시 구티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세존이 내 설법을 오래 컷이나 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존이 예전에 이 설법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내 그제 그때의 이 좌의 이셔 몸이 이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 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시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피곤하셔서 이 오직 콩과 무샹과 공과 이렇게 무샹과 이 무작을 염하고 이렇게 이 작은 지슬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간 지슬시라, 자간 지을시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것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간 지을시라. 보살법과 유희신통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 유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신통가, 보살법과 유희신통가. 이 가예나 물을 화하야 세간의 묘놈이 아해 노릇 같할세 유이라 하니 유는 논일시요 희는 노라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가예나죠. 거짓으로 나서 물을 화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예나 물을 화하여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실제한 것처럼 이 물체를 있게 하여 세간의 노놈이 아예 노릇 같을세 아이가 노는 것 같을세 이 아이들 노는 것과 똑같이 해서 이렇게 유희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는 논일시이고 희는 노라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처 귀토랄 좋게 하여 이 부처의 국토를 좋게 하여 중생 이루오메 이 마사말 즐기디 아니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국토를 깨끗이 하여 중생을 이름으로 마음을 즐기디 아니 안터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법 오래 하시다 하만 마산해랄 마흔해리죠. 40년을 이렇게 소교 일하실 적을 니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때 그 40년을 소수물교를 말하는 그 40년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설명을 해 드렸던 이 안옥따라 이 삼보대를 또 이 사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두 가지의 표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는 실타 문자가 없으니까 알파벳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옥따라 삼보디로 되어 있고요. 뭐 똑같습니다만은 이 보시면은 이 점이 이제 다르게 표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여기가 이제 샴미 점이 있고요. 여기 밑에는 삼보디에가 점이 있는 그 차이고 또 어떤 이 사이트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점이 두 개가 똑같이 적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여기 위에도 이 3이 여기가 이 점이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옥따라 삼보디라고 적어지는 표기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알파벳을 보고는 그 차이를 이제 현무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실담자로 적어볼 때
그 점이 어디가 찍히냐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담자로 써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이 알파벳이 이제 어디서 끊어져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누, 따, 라, 삼, 약 이렇게 이 3, 여기서는 이제 4 여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3, 모, D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 누를 써주시고요. 타가 두 개가 된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TTA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아누타라를 써주시고요. 샴입니다. 4에다가 이렇게 점을만 찍어주면은 3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 야죠. 자, 야를 써주고 카가 이제 반음으로 써줄 수도 있고요. 이제 글자를 붙여 쓰다 보면은 이 K와 또 이 사를 또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해 주느냐 안 연결해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보디죠. 사를 써주시고요. 이 3으로 되면 글씨가 편한데 이 마와 보가 합쳐지는 글자이기 때문에 좀 글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를 써주시고요. 배가 나온 것처럼 써주면서 이렇게 BA의 바를 써주면서 O를 써주면은 이 3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HI에 이렇게 D를 써주면은 이렇게 안우 따라 이 삼약 3보디가 되겠고요. 이 점을 이제 이 3으로 찍어준다 치면은 여기가 이제 3 되겠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 바를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은 3보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의 점이 어디에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삼약도 이렇게 이 3에서 점이 안 찍혀지고 이 아래쪽에 표기같이 써준다 하면은 또 표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를 써주고 이 무야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를 써주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야를 써주면은 이 삼약이 되겠죠. 삼야에다가 이 카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 글자가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 크사까지가 이제 같은 글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자모로 쓰는 크샤가 아니라 카와 사가 합쳐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자가 써질 경우에는 이렇게 크샤가 써지면서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그 차이입니다. 이게 이 삼약 크사 맘까지 이렇게 연결되고요. 크삼 크삼까지 삼약 크삼까지 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보디 이 아래쪽에 거디가 되는 글자. 그래서 이 알파벳에서는 이 점에 붙이는 게 별 차이가 없지만은 이렇게 이 실담자로 변환이 될 때는 점이 어떻게 써지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집니다. 이제 글자를 보면은 M자 밑에 점이 이렇게 있어줘야만이 글자가 훨씬 더 쓰기가 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담자랑 이렇게 알파벳을 변기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가 완벽하게 되고 또 거기에 또 예전의 발음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자로 그 표기된 발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한자의 그 변화, 고음의 그런 변화들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은 공부가 훨씬 더 깊어지고 수월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이 문헌에서 이 안옥따라 삼막 삼보디를 많이 좀 찾아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이 신역 대방, 광불, 화엄경 의미를 좀 찾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북의 정법사 사문인 이 해원 대사께서 이 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해원 대사께서 쓰신 이제 유명한 책인 화엄경 의미에서 보면은 이 안옥따라 삼막 샴무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화엄경 의미라고 부르는 이 책은 우리의 고려대장경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장경에서 찾아보고 이 고려대장경의 판본에 이제 글씨가 좀 희미하기도 하고 잘 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좀 있어서 이 후대에 또 만들어진 이 명나라의 영락대장경에 또 있기 때문에 두 책의 내용을 맞춰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장경에서 좀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영락대장경에서 보고 확인을 했고 또 영락대장경에서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고려대장경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전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색다름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도 금방 알게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던 이제 녹자입니다. 그 녹자, 요즘 누자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이 녹은 이 노와 옥의 반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고려대장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자로 적어져 있는데 이 영락대장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절법을 표현한 건데 고려대장경에서는 반으로 표기를 했고 영락대장경에서는 이렇게 절자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와 옥의 글자니까 당연히 글자가 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아까 우리 봤던 이 작품에서 그렇게 표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낙인데 삼맥의 글자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막자인데 막자를 여기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이 막자의 이 자는 이 본본의 응음 현웅 대사께서 쓰신 일체 경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음에서 본본의 응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가로대 미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륵불자 할 때 미자를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따로
영락대장경에서는 이 정자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고려대장경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와 약의 반절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와 약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글자가 이 맥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작품에서는 이제 이 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차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빨간 글씨는 이 영락대장경의 글씨입니다. 이 여기 말한 여기 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를 말하는 거죠. 아는 차운 무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을 글자를 여기 고려대장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락대장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녹다라 여기 뒤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녹다라는 이 상야 윗상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 산막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산막이죠. 산막은 정야 바를 정이라는 뜻이고 또 이 삼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삼은 편야 두루편자 또 이 등자 고르등자 이 차례등자 그 등야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보대는 각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응을 하면은 이렇게 다 합해서 말을 하게 하면은 무상 정등 각야라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녹자는 여기 나오는 이 녹자는 이 고래의 이 경농 중에 많이 만들어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다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여기에 있는 이 녹자와 여기 있는 녹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장경의 녹자를 좀 이 현대 필체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녹은 이렇게 이제 이 음이 이렇게 노와 구의 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와 이 구죠. 그러니까 우를 표기하면 이렇게 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은 노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이 고래의 경론 중에 대부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녹의 음가를 이렇게 누로 이렇게 표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범어의 이 누음은 이렇게 범어의 이 녹의 음은 이렇게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방, 입성, 수, 이 무거성지, 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어의 이 녹의 음은 이제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입성의 이 특수함으로 이 거성의 지세가 없다라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거성지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의종 마땅할 의자 따를 종자를 이렇게 이제 고려대장경에 나와 있습니다. 의종시 불응종 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땅히 여기 있는 이 뇌자랑 따르는 것을 이렇게 불응한 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거를 이 뇌의 글자를 따르는 거를 응하는 거를 따르는 거를 이렇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시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차내 고금 이렇게 해서 이 고금에 이렇게 이제 초사 베끼는 많은 이 책들은 이 무식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 아는 바가 없고 이렇게
이 비윤색, 이 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류가 많고, 이 깃이 좀 이렇게 꼬맨 가장자리에 그 오류점 되어 있어서 그 빛깔이 윤택함이 없다, 아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실담에 나오는 그 자모의 그 법칙과 실제 이제 한자로 써지는 그 음의 그 음가가 이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막자는 이렇게 이 막자는 이렇게 이제 이 본시 본자를 이렇게 이제 고려대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자라고 되어 있고요. 이 자를 이 영락대장경에서는 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음은 이렇게 이 막과 기, 이 막과 각이죠. 막과 각이니까 이 모와 각입니다. 모와 각이니까 이렇게 음이 막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미와 소인데 지금 예전에 음가를 보면 쇼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와 쇼니까 이렇게 글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막과 이 묘의 음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2절로 아마도 그 잘못된 부분들을 영락대장경에 쓰면서 막 교정을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2절로 되어 있고요. 이 차톡이 이 미략지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땅에는 이미 없다. 이 땅에는 이미 뭐가 없느냐? 이 무와 약자의 글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미와 약자의 글자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도 썼듯이 이 미와 약자의 글자니까 이 약이겠죠. 그래서 이 글자에 해당되는 음가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로 가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약자를 가차에서 이렇게 쓸 따름이다라고 이용지라고 되어 있고요. 영락대장경에는 이렇게 이자로 귀 이자를 따로 덧붙여 놨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헌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또 그걸 또 인용한 후대의 문헌들, 또 다양한 각종 문헌들을 이용을 해서 풀게 되면은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하게 매끈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대장경을 이제 우리의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일체 경음이라든지 화엄경 의미, 여기 이제 의미에 관한 이 경전들은 대부분 풀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좀 그 점이 굉장히 좀 안타까울 따름이라 또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후학들께서는 꼭 이 화엄경 의미와 일체 경의미를 풀어서 또 후대에 또 물려주시면은 아마도 큰 국가유산과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또 유의하다를 이 묘법연화경에서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 법사공덕품 제19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묘법연화경은 이제 월인천강지곡이라든지 이 석보상절처럼 따로 한자에 대한 그 발음의 표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로 한자가 나오는 대목이 안 해줬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그냥 현실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신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우문제천 신향 할인이 우문제천 신향 할인이 이 석재 환인이 제승전상 하야셔 오욕오락 희희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희희가 나오죠. 희희가 나옵니다. 오욕오락 희희시에 향과 이 약제 묘법당 상하셔셔 위 도리제천하야 설법시에 향과 약어 재원의 유의시에 여기 유의가 나옵니다. 유의시에 향과 급여천 등의 이 남녀 신향을 이 계실요문하야 이 여시 전전하야 내지 범세하야 상지 유정희 제천 신앙을 역계문지하며 병문 제천에 소소지향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를 이제 도죠. 저천이죠. 저천 신향할 들으리니 석대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대환인, 제석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석대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인, 네, 또 이 표기가 독특하죠. 히읗이 두 개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싱전샹에 여기 승인데 이렇게 싱으로 되어 있죠. 싱전샹에 있어 오여가로 즐겨 노랏할제 아까 저 유희 설명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희는 노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노랏할제 이 향과 하다가 되어 있습니다. 향과 이 혹은 또 이 묘법당 위에 있어 도리저천이죠. 도리저천 위하야 철법시에 향과 하다가 혹 여러 동산에 유희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희가 나오죠. 유희할제 향과 또 연하만 하나알다리 남녀 신앙을 다 머리셔 들어 이가티 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전전자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올마 범세에 니르러 우후로 위로 우경에 니르리 유정철을 말하는 겁니다. 우정에 니르리라고 되어 있고요. 겨천신양을 또 다 들으며 이 저천에 피우난 향을 조쳐 들으며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피우는 향을 아울러서 또 다 맡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마도 이 한국에서는 이제 또 즐거운 이 추석 연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